경제 살렸나요? 경제 살렸나? 역시 네. 경제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이 부분은 정철진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가 이제 한 뭐 정권도 그렇고요. 가정의 가장을 평가할 때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거 뭐 둘 줄 나눠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령 무역 수지라든가 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최악이죠. 일단 가계 부채가 1,100조가 벌써 돼버렸고, 예. 네. 뭐 국민 한 명당 2천만 원씩 이제 빚을 지게 있게 됐고, 국내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뭐 양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지부진합니다. 박스에 갇혀 있고 부동산도 뭐 최근 거래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역시 부동산이 죽어 있기는 마찬가지고 특히 내수 측면으로 가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뭐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뭐 역대 최악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외와 대내 지표를 섞어봤을 때 경제를 살렸을까? 거의 경제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지난 2년 동안에 골조만 세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대만 닦았다. 그렇습니다. 골조만 세웠고. 이제 앞으로가 제대로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그 풀어트신 국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올해부터 뭔가 하기 위해서 풀어트시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사자가 지난해부터가 경제혁신 3개년이 원년이고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렇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 2년간 헤매했는데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와닿는 지난 2년간의 성과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가 활력이 떨어졌다는 건 다들 피부로 느끼실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뭐 예를 들어 수출이 뭐 4분의 3이고 내수가 4분의 1이 내수는 뭐 정신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최악의 상황이고 네. 수출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는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온기가 이런 게 아니고 다 기업들이 이제 쌓아놓고 있잖아요.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죠. 뭐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온기가 안 돌고 뭐 활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역동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일관된 정책, 시장에 사인을 주면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또 어떤 뭐 정확한 제가 보지는 못한 어떤 평론가 얘기를 들으니까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과의 뭐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돼서야 경제정책의 수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게 네. 시장이 어떻게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성적만 놓고 보면 굉장한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이제 이 도심, 서울 도심에 돌아다니는 유커들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보면 그 사람들 없었다 그러면 한국 경제 그만큼 성장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내수 소비. 백화점주 다 급락했을 겁니다. 그나마 유커가 있고 요번 2월 달에도 유커가 실은 백화점 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뭐 일말의 어떤 여지를 좀 주자면은 실은 작년 5월부터 세월호 참사 터지면서 거의 이제 반년 동안을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 사실입니다. 경제도 내수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이라기보다 1년 반이라고 치고 이제 앞으로 올 상반기까지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 분야 성적은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학점을 주신다면 평점을 D학점. 주신다면 D학점. D. 네. 너무 박하신 거 아니십니까? D도 아니고 D네요. 그게 이제 예. 내수 쪽으로 가보면은 정말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경제 분야 학점은 D다. 정철진 평론가 평가해 주셨고요. 예, 남북 관계 개선.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올해 국정과제를 제시를 할 때 남북관계 실질적인 대화 통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언제? 올해 만들겠다고. 지난 2년 동안에는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워딩을 하더라도 올해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북관계 실질적인 대화 통로를 만들겠다. 그럼 지난 2년 동안에는 원인이 어디였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던 것이고 고위급 회담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것도 D학점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좀 생각이 다른 게 박 교수님하고 이게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북한의 의지도 중요한데 어쨌든 주변 사대국이 중국과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어떤 지렛대로서 중국과 한중 관계는 역대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니, 한중 관계는 저는 B학점. B. 한중 관계 외교는 어쨌든 이건 그러니까 남북 남북 관계. 남북 비교적 남과 북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 열강과의 네.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뭐 우리가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뭐 썩 나쁘지 않았다. 굳이 뭐 대화를 우리가 북에 구걸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없다고 뭐 봅니다. 매달려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짐으로써 북에 대한 압박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역으로 올해 경제가 아까 침체돼 있는데 국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반전 카드로
현 정부가 기획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좀 반대할 것이고 네.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맞장구가 쳐져야 서로가 소리가 나누는데 북한은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 살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포맷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도 바꿨습니다. 네. 의지가 있는데 네. 이 의지를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국내 모멘텀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서 박상은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스탠스를 지키고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원칙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대북 접근의 유연성, 원칙을 새롭게 바꿀 경우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한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대북 접근이 용인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돌파되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전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도 빈술에만 요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네, 아직은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아직도 여전히 핵 문제는 남북 문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핵 문제는 북한은 미국과 얘기를 할 것이고 네. 육자담을 통해서 풀 문제지 남북 간의 문제는 핵 문제는 아직까지는 의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가지 캐테고리 중에서 네 가지 분야 중에서 두 분야를 우리 패널 분들께서 D 학점을 주셨는데요. 저는 남북관계는 D 좀 주셨습니다. 네, B가 있죠. 벌써 B 정도, 네, B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리더십 이런 분야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김태현 지금 아직도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 비서실장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가장 비판이 증명되는 부분은 저 부분이겠죠. 인사 리더십의 문제. 사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얘기하는 거 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언론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지 아니면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데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너무 측근 인사다, 친박 인사다, 뭐 회전문 인사다 그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인사 같은 경우 그런 얘기들 하죠. 인사로 뽑히는 사람 말고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게 사실 인사고 그만큼 쉽지는 않은 건데 너무 박 대통령 인사는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은 느낌을 주곤 있어요.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마 개각 이완구 총리부터 아마 현직 그 친박 의원들을 어떤 내각에 어떤 중용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물론 그것도 너무나 친박 인사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나름대로는 이제 집권 3년 차에 어떤 경제를 살리는 그쪽에서 한번 승부를 내서 내가 성과를 내서 다른 모든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아마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대통령의 의도대로 경제에서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제까지 어떤 인사의 문제, 친박 정치인들만 입각시켜 이런 문제들 쑥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성과도 내지 못하면 네. 성과도 못 내고 탕평 인사도 못하는 못하고. 예. 아마 양쪽의 모든 비판을 아마 집권 3년차 후반기에 받게 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레임덕에 한번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해고 아무쪼록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인들을 입각시켜 그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는 어떤 정책을 취했으니 잘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2년 동안에 국민들보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대목이 인사 리더십입니다. 네. 지난 2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내외적인 환경이 많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인사 문제였어요.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사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네. 야당 때문이다, 뭐 북한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도 진행형이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네. 그러면 인사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지지부진했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지난 2년 동안의 인사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학점이 F 학점 나와야죠. F학점까지. 저도 뭐 대체적으로 학점 부분만 제외하고는 뭐 박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예. 그 인사 참사로 시작을 했죠. 계속 청문 낙마, 네. 그다음에 또 총리 후보자가 벌써 두 번이나 뭐 그런 부분도 남아있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정윤회 문건 파문에는 다 내부에 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생겼기 때문에 인사 부분에서 뭐 좋은 학점을 받을 수는 없는데 또 아직도 지금 또 비서실장 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데 뭐 그렇게 근데 본다면 비서실장 인사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 인사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이완구 총리 이미 카드로 선임을 해놓고 아닙니다. 선임을 했는데 네. 바꾼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완구 총리 카드가 좀 괜찮았으면 같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작전이 일종의 그 전략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사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원점에서 네. 다시 그렇게 막 검토하고 해석할 있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고우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느낌. 굉장히 좀 설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네. 했는데 뭐 오늘 취임 2주년인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뭔가 국민들이 답답증이 크죠. 사실 뭐 실장 오늘도 바뀐 데서. 나오지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상황을. 그럼 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3월 1일부터 또 비서실장이 중동 순방이란 말이에요. 순방하실 때까지 네, 안 참, 하면 네. 비서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오랜 장기 공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못하는 인사도 어떤 모든 정책이라는 인사가 어떤 온타임 딱 시기라는 게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국민 소통 평가. 국민과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어떻게 보면 모든 비판의 중심에 저게 있지 않나 싶어요. 경제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사실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정치의 기본이 갈등의 조정이라고 보면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그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저 4개 중에 가장 쉬운 게 소통이거든요. 경제 살리면 남북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소통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대통령 모든 비판의 근본이 저기서 시작된다는데 지금 대통령 가장 저렇게 문제가 시장도 있는 가시고 싶어요.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핵심적인 얘기 네. 부러터진 국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렇게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이 전 양질의 정무적 보좌를 못 받고 있다는 그 야당을 설득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네. 결국은 뭔가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정청회의 2분밖에 안 했다라고 나오는 것이니까 대통령께서 뭐 시장을 가서 서민들과 마주치는 소통뿐만 아니라 예. 국회에서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국회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집권당을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좋은 점수를 절대 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예. 저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아무리 못해도 최근에 조금만 잘하면은 그 못한 것들이 금방 개선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제 취임 2년에서 3년 차로 접어들 때 좀 기저효과를 좀 많이 냈으면 경제라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조금만 나아질 경우에 체감되는 건 크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D학점이 한순간에 B, A로 가는 것도 쉬운 게 신도 경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3년 차에는 정말 내수 쪽에 한번 폭발 아니더라도 뭐래도 하나 좀 건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근데 저 문제는 뭐 여당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따로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데 뭐 소통이 부족했다는 측면. 그래서 뭐 소통과 관련해서 혁신처도 만들고 또 뭐 지금 당에 있는 인사들도 대거 정부를 발탁을 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방금 시장에 나가 행보도 보이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소통은요 상대방과 공감대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시장바닥에 나가서 만나 악수한다 해서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럴 정도의 의지와 그 정도의 어떤 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올해는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으면은 집권 3년째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까지는 소통 문제에 대한 평가도 F학점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